아주 먼 옛날 기름진 평야가 넓게 펼쳐진 어느 부유한 고을에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인 박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완이 뛰어나 많은 토지와 재산을 일구었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에서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아에는 오직 외아들 박진우만이 남아 가문의 대를 이을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들 진우가 어서 빨리 번듯하게 장성하여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를 맞아들여 가문의 대를 잇고 가세를 더욱 번창시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비록 아내를 일찍 여의었으나 아들 진우만큼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어진 며느리를 얻어 집안을 잘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 진우의 행복과 가문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한 아들 진우가 조심스럽게 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제가 장차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김수아라는 여인입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하라 소개된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에 말씨는 더없이 부드럽고 몸가짐 또한 예의 발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영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나긋나긋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제가 아드님의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박영감은 수하의 아름다운 외모와 공손한 태도에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냐, 내가 내 아들의 배필이 되고 싶다 하니 반갑구나. 내 아들놈이 직접 고른 사람이라니 내 아들의 안목을 믿어보겠다. 박영감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흔쾌히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수아는 머지않아 화려한 혼례를 올리고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집 온 후 수아는 처음 얼마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효심 깊고 어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 박영감의 침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고 남편 진우가 보는 앞에서는 살뜰하게 시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사옵니까? 혹여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요? 날이 쌀쌀해졌으니 부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셔요. 그녀는 손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시아버지께 올렸고 늘 상냥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로 박영감을 대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매우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도 많지. 일이 아름답고 마음씨까지 고운 아내를 얻었으니 말이오. 이제 아버님 봉양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우가 집을 비우거나 다른 일로 자리를 뜨면 수아의 태도는 가면을 벗은 듯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있을 때면 시아버지 박영감이 너무 오래 살아 자신과 남편의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녀는 박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차지가 되기를 바라는 탐욕스러운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영감이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집안 하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어제 안방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큰어르신께서 너무 오래 사셔서 귀찮다고 하시더군. 쯧쯧,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님께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담. 겉으로는 그리 살갑게 구시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니 정말 무서운 분이야.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박영감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 설마 수아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리 없다고 해서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박영감이 조용히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문 앞에서 며느리 수아가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큰어르신 상에는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생선이랑 나물 남은 거 데워서 올려라. 그리고 저기에 광주리에 있는 떡 말이다.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도 안 먹을 테니 그것도 같이 내어가거라. 마님, 그래도 괜찮겠사옵니까? 어르신께서 혹시
괜찮다마다. 어차피 늙은이 입맛에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냥 배만 채우시면 되는 거지.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박 영감은 문 뒤에 숨어 그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냥하고 효심 깊어 보이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자신을 이토록 업신여기고 박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녕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니며 수아가 고의로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마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 괴로움에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아들 진우 앞에서는 천사 같은 며느리 행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갑게 시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올리며 온갖 아름다운 말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요즘 입맛이 없으신 듯하여 제가 특별히 보양식을 만들어드렸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랍니다. 진우는 아내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며 그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구려. 당신 같은 현처를 얻었으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오. 그는 아버지 박 영감이 혹시 노환으로 인해 며느리를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집을 비우면 수아는 어김없이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를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박 영감은 몇 번이고 아들 진우에게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시도했습니다. 진우야, 내 처가 내가 없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 예전 같지가 않구나. 내게 소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우는 아내 수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수아는 누구보다 아버님을 걱정하고 잘 모시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필시 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오해하신 것일 겁니다. 수아가 얼마나 아버님을 생각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부디 며느리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들이 자신의 말보다 며느리의 거짓된 모습을 더 믿는다는 사실에 박 영감은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넓은 집에서 이제 자신에게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하며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의 학대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은 밥과 오래된 반찬을 주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아예 시아버지의 방 청소를 거부하고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닥쳐와도 방에 군부를 제대로 지펴주지 않아 박 영감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해진 옷을 입고 있어도 새 옷 한 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한 박 영감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박 영감은 지병인 기침이 심해져 약을 지어와야 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며느리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하야, 내 기침이 심해져 약방에 좀 다녀와야겠구나. 내가 나 대신 약 좀 지어다 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수아는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버님, 약 시중까지 제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정 급하시면 직접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하인을 부르시지요. 그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박 영감은 마침내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 진우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 수아에게 당했던 온갖 서름과 학대를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야, 내 처 수아가 내가 없을 때 나를 이리도 박대하고 있단다. 식은 밥을 주고 방은 치워주지도 않고 약 심부름마저 거절했단다. 진우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아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늘 제게 아버님을 얼마나 걱정하고 살뜰히 챙기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정성껏 보살펴 드린다고 약속했는걸요. 아들이 여전히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에 박 영감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완전히 홀려 이제 자신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내 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수아, 오늘 아버님께서 내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소. 당신이 아버님께 소홀히하고 심지어 박대까지 했다고 하시더군.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요? 수아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란 척하며 금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버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서방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시니 마음이 약해져 저를 오해하시는 모양입니다. 흑흑. 진우는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아버님께서 요즘 부쩍 약해지셨으니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운합니다. 서방님.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니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우는 결국 아내를 위로하며 달랬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당신 마음도 모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시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오해를 풀어드리겠소.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이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내 놈은 정녕 내 아비보다 저 교활한 계집의 말을 더 믿는단 말이냐. 아버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수아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 사이의 꼴은 더욱 깊어졌고 박 영감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수아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노골적으로 박 영감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기력이 다하셨으니 얼마 못 가시겠지요? 어차피 이 집과 재산은 곧 저희 부부 차지가 될 텐데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견디시지요. 그녀는 박 영감 면전에서 악담을 퍼붓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자신의 집에서 숨쉴 곳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아내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오해했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버지의 방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버님, 잠시 방에 들어가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박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어지럽게 쳐져 있었습니다. 해진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침상에는 얇고 누더기 같은 이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룻바닥에는 먹다 남은 밥알과 국물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아버지께서 평소 즐겨 입으시던 따뜻한 속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낡고 해져서 버려야 할 옷가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옷가지들을 이불 삼아 추운 겨울밤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제야 진우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당장 아내 수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수아,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성 어린 보살핌이란 말이요? 수아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늘 아버님을 정성껏. 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아버지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소. 당신이 직접 가서 보시오. 수아는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시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참혹한 광경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굳어졌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어 깜짝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분명 며칠 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었는데 어찌하여 방이 일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우는 싸늘한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거짓된 연극을 멈추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속지 않소. 수아는 황급히 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필시 저 게으른 하인 놈들이 제 명을 어기고 방을 더럽힌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당장 저것들을 불러 혼을 내겠습니다.
진우는 즉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엄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듣거라. 그동안 안방마님의 명을 받아 큰어르신께 어찌하였는지 숨김없이 고하라. 만약 거짓을 고하는 자가 있다면 내 엄중히 벌할 것이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머뭇거렸지만 진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님께서 저희에게 어르신 빼는 이식은 밥과 딱딱한 떡만 두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방은 절대 청소하지 말라고 군불도 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의 고백을 들으며 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지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김수아, 당신은 더 이상 이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수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재물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의 탐욕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의 그 악독한 마음씨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소. 어서 나가시오. 진우는 서둘러 아버지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어리석어 아버님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매우 쳐주십시오. 박 영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아들아. 이제라도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내가 저 아이를 단호하게 내보내기로 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수아는 마지막까지 진우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했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다. 나는 이미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결국 수아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맨몸으로 박씨 가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수아는 갈 곳이 없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딸이 시댁에서 악행을 저질러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뒤였습니다. 내 인연. 우리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시아비를 학대하고 집안을 망치려 들어.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그들은 딸의 불효와 악행을 크게 꾸짖으며 매몰차게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수아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저는 그저 남편과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아버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재산이 저희에게 오지 않으니 답답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뻔뻔한 말에 부모는 더욱 경악하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수아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제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 박씨 가문에는 다시 평화와 웃음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라. 아들아,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다. 진우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아버님께서 외롭거나 힘드시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후 부자 사이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진우는 손수 아버지를 보살피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하인들 역시 다시 충심으로 주인을 모셨습니다. 수아의 악행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말로를 이야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수아는 재혼은커녕 정착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 박 영감과 아들 진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재물은 결코 탐욕으로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가치는 성실함과 효심에 있다는 교훈을 되새겼다고 합니다.